네, 즐겁고 재밌는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이번 주 순서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너무 재밌는 얘기 했나 봐요. 네. 공개해드리고 싶으나 지금은 공개해드릴 수가 없는 비방용이어서 곧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맘스 시사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윤석열 씨가 지지율 역전했던데,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가 뉴스 이게 뭐 역전했다는 게 14% 역전했던데요? 누구를요? 지지율, 이재명 후보자를? 14%? 여기 댓글에 그랬는데? 어디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14%가 있는까지는 아니고. 이제 이게 팩트체크. 오차범위 안에서 살짝 윤석열 씨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긴 했어요. 오차범위 안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네.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여론조사가 말이죠. 네.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앞설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 신빙성이 신뢰하면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네. 저는 항상 이 전화 면접 조사, 특히 통신 3사가 제공하는 네. 안심번호로 네, 하는 거. 안심번호로. RDD 말고 ARS를 통한 RDD, 그냥 아무데나 막 거는 그런 거는 일단 안 기본적으로 좀 신뢰하기 어려운 게 사실 여론조사 회사가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론조사 회사로서는. 나이? 그거보다도 네. 받는 거? 응답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응답률이 5% 미만이면 미국은 버립니다. 그냥. 근데요, 근데 이게 10% 넘는 것도 잘 없지 않나요? 응답률이 그렇지. 낮아요? 그 ARS RDD 조사는 아무데나 막 거는 ARS RDD 조사는 네. 10% 넘는 게 거의 없어요. 없어요, 거의. 그렇지만은 전화 면접 조사는 10%는 기본적으로 넘고요. 특히 그 NBS 조사라고 목요일 아침 11시에 발표되는 NBS 조사는 기존의 ARS RDD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걸었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또 걸어 그 사람한테. 받을 때까지. 근데 이렇게 서두가 기시죠? 왜 앞질렀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가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그 조사는 네. 기본적으로 너무 그 휘둘릴 필요는 없다. 뭐 별로 중요하지 지금 않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뭐죠? 이 여론조사 때 막 정치 세력이 여러분 전화 받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전화가 왔단 말이야. 내가 아무개를 지지하는데 말이지. 아무개 캠프에서 전화 받아서 무조건 얘기해라. 또 그 ARS RDD는 나이를 또 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70대 할아버지가 20대 여성으로 둔갑할 수도 있고. 근데 전화 면접 조사는 그렇지 네. 않단 말이죠. 물론 이제 ARS 조사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좀 뭔가 정치적 어떤 그런 입장을 밝히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계가 물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답하기 좋은데 그런 선거는 사실 뭐 예를 들면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그럴 때 좀 비교적 정확한데 네. 그렇지 않고 전국 단위의 대통령 선거는 한 개 지역구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거에서는 전화 면접 조사가 가장 그래도 뭐랄까 전화 면접 조사는 그러니까 한 줄로 이거는 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그거죠? 아니 그 거기 너무 치우치지 말자. 아니 치우치지 참고는 말자. 하되. 참고는 하되.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갑자기 대화합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준석 무슨 이유로 씨랑. 화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화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지지자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그 계기가 마련됐고 아울러 또 지금 정권 교체론이 훨씬 많습니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권 교체론이 다시 결집하는 양상인데 근데 이게 뭐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엔 굉장히 제가 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결론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긴장하자.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네. 국민들한테 저것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다시 또 정권 재창출하길 바랍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한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까? 네. 라고 물었을 때 지금부터 쭉 바꿨으면 정권 좋겠지. 교체론에 훨씬 그치. 더 많았어요. 50% 이상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시 뭉치고 있어서 윤석열 씨가 다시 결집하는 양상이긴 한데 그러나 지금은 거의 박빙이라고 보면 옳을 것 같고요. 박빙이다. 그래요? 오차범위 아니기도 하고. 그렇죠. 네. 오차범위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이준석 화해 효과가 한 주 지난 다음에 한 2주 지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거품이 좀 빠지게 될 것이고 그때 나오는 조사가 비교적 대선 결과하고 많이 닮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윤혜 씨, 말미잘한테 설명해도 그러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도 말미잘도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많이 말미잘도 알아듣는 알아들어요. 거죠. 오늘 제 등만 보고 방송할 줄 아세요. 오늘 등 돌려야겠어, 진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15%가 넘는 조사가 나왔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가 15%가 넘으면 어쨌든 대선에 나갔을 때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비용 보전해주니까 단일화 할 필요가 없다. 단일화 안 분석이 하구나.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일화.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우리 철수 형님. 뭐라고요? 제3당 후보로서 20% 이상의 득표를 받은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15% 얘기. 네. 단일화 안 하겠다? 단일화 할 생각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근데 가겠다. 만약에 윤석열이가 나 대신 나가라. 라고 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윤석열이가 나한테 양보하라? 이건 뭐 논의 테이블도 안 갖겠다는 게 논의할 생각조차 없다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안철수 후보라도 15% 넘으면 단일화 하겠어요, 이거? 안 하죠. 뭐하러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또 이제 안철수 씨 지지율이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 제일 궁금한 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응답률이 제일 높은 사람도 안철수 후보. 그렇지. 그 다음에 젊은 층에서 비호감도가 제일 낮은 사람도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데. 낮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온 후보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보다도 장점이라고 하는 게 비호감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하여튼 우리가 이런 전문 용어를 한번 좀 뭐요? 써야 되는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셔. 알았어. 어디 나가서 얘기해. 내가 아는 거 나올 수도 있어요. 긴장하세요. 그래? 내가 알 수도 알겠습니다. 있지. 발광체 반사체 얘기 들어봤습니까? 발광체, 발광체, 반사체. 들어볼게요. 오늘 네. 외우시고 매부쇼 나가서 얘기해봐. 발광체. 매불쇼를. 김경민이가 뒷목 잡고 쓰러질 거야 아마. 발광체, 발목체? 아니야 발목체 반사체. 반사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죠. 발광체죠. 그 스스로 장점을 드러내서 발광체예요. 발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빛을 낸다고. 드러낸다 할 때 발광. 혼자 막 빛을 내고 미쳤다 할 때 있다고? 발광이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친절하시네. 너무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 오늘 딱. 출연료를 들여내셔야 되는 거 아니 근데 오윤혜 씨는 많이 알면 알수록 본인한테 별로 좋지 않대. 방송할 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발광체는 빛을 그렇고 내고, 우리 저 성렬이 형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그 형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사체. 반사가 된 거지. 그 사람이 무슨 컨텐츠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국민들을 뭐 감동시킬 뭔가의 그동안 삶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 반사체야. 그러면 안철수는 뭐냐? 안철수는 뭐지? 반사체의 반사체예요? 그렇죠. 윤석열 반대의 반사체.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사의 반사의. 예, 반사의 반사. 반사의 반사. 예. 빤사라고 하죠. 이런 거는 전문 용어로 빤사. 반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반 더하기 반에서 빤사. 반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네. 나머지 두 명의 반사체가 붙었는데 어느 선거든 특히 대통령 선거는 말이죠. 네. 국회의원 선거는 좀 달라요. 그건 그 지역구가 능력도 없고 좁으니까. 이름도 없어도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밉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뽑아줄 수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군수 선거, 구청장 선거인데 도지사 선거라든지. 근데 이 대통령은 미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발광체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광체만 유리하다. 발광체 반사체 외우시고. 네, 근데 끝날 때 한번 또 물어볼 거야 내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커플이에요. 시사 프로그램에 저런 커플이 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친절하게 서로 네. 주고받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좀 들었으니까 이게 대선이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한 치 앞을 잘 모르겠고 네. 또 오늘은 뭐 유리한 것 같다가 내일 보면 또 아닌 것 같다가 그쵸.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갈대와 참 같은. 그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게 뭐냐면요. 네. 국민들은 이 대선 때 후보들하고 밀당을 합니다. 밀당 그렇죠. 한 번에 확 몰아주는 게 없어요. 막 가끔씩 뭐 출렁거리고 물론 거기엔 또 언론들이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모든 권력을 다 그냥 턴키로 받는 게 몰빵해 바로 주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 권력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리 몇 개 주는 줄 아세요? 3,000개. 3,000개? 우와. 땡! 6,000개. 많아요? 2007년 기준으로 2007년 너무 옛날인데. 2만 개인데 2만 개. 뭐 이제 줄었다고. 헛다리 짚었군요. 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다 치면은 한 4, 5만 개 된다고 합니다. 와. 대통령이요? 그 연봉은 한 1억 되는 거. 그러니까 우와. 우리가 그 직장인 연봉 말고 그 1억 최소한 1억 정도 되는 자리를 3만 개? 네. 내지 5만 개. 5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직접적인 임명권자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뭐 국립대학 총장 뭐 예를 그렇지. 들어서 그런 것까지 합치면 거기다가 또 저 무슨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 이것까지 치면은 아유 부지기수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거의 몰빵해주다시피 하는 대통령 중심제가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니까.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시켜서 내각제 개헌으로 가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네. 대한민국은 내각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왜냐하면 봅니다, 우리 저도. 국민들이 네. 투표장에서만 갑이고 사회에서는 다 을이에요. 그러니까 3월 초까지만 우리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지나고 나면 또 을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3월 9일까지 말이죠. 3월 9일.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네. 모든 후보에게 네. 갑질하셔야 해야 돼요. 우리 갑질을 해야 유권자들이. 돼요. 맞아요. 야, 너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입을 열어. 후보자 좀. 후보자 만나게. 만나야지 갑질을 하던지 할 거 아니에요. 백날 제가 혼자 얘기해봤자 뭐합니까? 귀에를 들어가지도 않는데. 사실 저 김용민 TV는 네. 경선용입니다. 경선용. 무슨 왜냐면 말이에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이제 민주시민들이다 보니까 아. 본선은 또 뭐 민주시민, 반민주시민 다 아니 3프로 TV에도 다 나가는데 김용민 TV에 못 나옵니까? TV는 정파적 색깔을 띠지 않으니까. 여기도 좀 안 뛰면 안 돼요? 여기 너무 강해. 중도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선 이후에는 이제 네. 정치평론하지 않고 네. 다음에는 이제 21대 대통령은 네. 저희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오, 하겠습니다. 아, 용프로 부탁드립니다. TV로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용프로 TV. 용프로 하니까 골프 하셔도 용프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야 정영진이 많이 컸어. 그러니까요. 정영진이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내가 좀 그 친구 만난 지가 벌써 2005년에 만났어요. SBS에서 방송하시면서 알게 되신 사이죠? 정영진이 그때 이제 코찔찔 흘리고 막 그럴 때. 오, 네. 지금도 코는 찔찔 흘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영어는 똑같습니다. 영어는 똑같아요. 위치가 좀 달라지고. 달라질 것 뿐이지. 네, 우리 정영진 씨 그때 한동안 또 나오다가 갑자기 또 안 나와. 봤더니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아, 그 퀴즈에서 돈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아니 아, 퀴즈로 진짜? 혼자 여자들한테 돈 다 썼고. 네. 여자들한테 돈 안 상상이 쓰는데 알려져 오빠. 있기로는 퀴즈쇼에 나서 1등 했잖아요. 1등 했지. 그 돈으로 외국 갔다 왔다. 네. 오. 굉장히 똑똑한 아 사람이다. 그랬습니까? 그랬을 그거는 거예요. 뻥입니다. 아, 제가 알고 있어요. 뻥입니까? 저 굉장히 가까웠다는 분한테 들었는데 아니군요. 아 가까웠다는 분한테 아, 네. 혹시 아내분한테 들으신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아내분 아니. 제가 결혼식장에서밖에 못 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국에 갔어요. 아마 시카고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로스쿨 들어갔거든. 법 공부했어요? 법 공부했어. 근데 이제 우와. 중퇴를 했지. 뭐 하여튼 뭐, 공부가 자기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이 제일 편해 보여요. 돌아가려고 봤더니, 네. 세상에, 갈 데가 없어. 여권이 다 매직으로 까맣게 칠해진 거야. 왜요? 응? 이제 그때 교제하던 여성한테 양다리가 보복 당했어. 들통해가지고. 아니 남 잘 살고 있는데 저런 얘기까지 다 폭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총각대 얘기인데 뭐 총각대 얘기. 그래서 지금 그때 그래서 여성분이 매직으로 여권을 다 까맣게 칠해가지고 우와, 멋지다. 여권인지 이게. 정영진 씨 자기 입을 찍고 싶을 거야. 지금 저 얘기를 저 형한테 옛날에 했는데 나와서 저렇게 팔지 모르는 거지. 네. 지금 거룩한 사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지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정영진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원래 타이틀이 거예요? 정영진 씨 들어가겠는데. 네. 내 영혼도 팔고 정영진도 팔기로. 조회수예요? 네,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오늘 거침없는 녀석집 KBS 라디오 오늘 영진 오빠 전화 연결했거든요. 젠더 이슈라서. 그래서 오늘 그분 또 할 말 많잖아. 네, 근데 오늘 굉장히 KBS 1라디오라서 그런지 굉장히 얌전하게. 그래서 오빠 좀 지루합니다. 정영진 전화 연결한 거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밋밋했지? 이러더라고요. 약간 요즘 몸에 살이는 아니, 몸살이지. 위치가 있다고. 아, 그럼요. 몸살아야지.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사람이 됐는데 뭐 있었느냐. 정영진이 그러니까. 많이 컸어요. 네. 코찔찔 흘리던 때가 그렇게 같은데. 네. 내가 맨날 놀렸거든. 야, 너 로스쿨 나왔어? 나 하이스쿨 나왔어. 이러면서 내가 막, 죄송합니다. 오늘 왜 그러세요, 진짜. 네, 영진 날도 씨 편도 추운데. 다 먹고 앞서 추워 죽겠는데. 탈광체 반사체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심평론가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어제 방송을 하나 내보냈는데 네. 이게 윤핵관들의 녹취록이 제보가 됐어요. 윤핵관들의 녹취록. 네, 윤핵관들의 속마음인 거죠. 뭐 아. 실제로는 지금 윤석열 후보를 모시는 분들의 속마음이 어떤지가 지금 어제 방송으로 드러났는데 이 대화 내용이 꽤 충격적이에요. 한 7시간 분량 정도 되는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하고 지금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녹취 파일은 그냥 녹취한 내용을 그대로 내보낸 건 아니고요. 이 녹취 내용을 타이핑한 거를 AI가 읽어줍니다. 좋은 세상이죠. 아, 그래서 그럼요. AI 영어로도 읽어줘요, 요즘에는. 네, 나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실제로 윤핵관과 열린공감TV는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완전 서로 상극이고 적대시할 텐데 이렇게 성실한 제보자가 윤핵관 중에 있을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엔 내부에서 어쨌든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사자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그 녹취 파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윤핵관들의 대화 내용이라고 하니까
하니까 이제 뭐 하나씩 들어보다 보면은 이제 이 캠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더 적나라한 문제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먼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천공 스승, 정법 스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당기는 이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경선 당시 유승민 후보와 이 얘기를 나누다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좀 충돌이 있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흥분해서 이제 유승민 후보한테 정법 영상을 보고 말해라. 제자가 20만 명인데 사입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흥분한 모습을 윤핵관들 앞에서 보인 거죠. 그 말을 듣고 윤핵관들이 이제 충격을 받고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멘토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멘토 맞다. 검찰총장 그만둘 때도 만나고 계속 여러 번 만나고 요즘 바빠져서 못 만나는데 사모도 만나고 윤 후보도 만나고 그리고 이동 중에도 방송은 꾸준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차량 이동 중에도 대박, 그렇죠. 우리 천공 스승의 그 동영상을. 정법을 그렇죠. 이렇게 경청하고 있다. 자, 무속과의 만남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윤 후보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멸공. 네, 멸공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놓고서 되게 또 찌질하게 그거 아니다. 나 장 보러 간 거다. 우리 집 앞에. 실제로 자기 집 앞도 아닌데 찌질하게 장 보러 간 거다. 그러면은 대체 이 멸공에 손가락을 얹으려고 했던 이 시도는 누구 머리에서 무엇인가? 나왔을까? 그렇지. 가 궁금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주변에 30대 핵심 참모가 한 명 있다고 해요. 누구냐면 이분이 동부전기산업의 황하영 사장의 아들 황모 씨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김건희 씨가 갑자기 언론에 노출됐을 때 목덜미를 잡아서 목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갔던 그 사람인 걸로 아마 추정이 돼요. 네. 보디가드 치고는 너무 목덜미를 너무 무례하지. 눌러지지. 보디가드면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아니 보디가드 같으면 자기 옷 벗어가지고 얼굴을 덮었겠지. 덮어가지고 갔겠지.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게 그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좀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윤 후보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씨를 숙모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금 아크로비스타 이 집에서 부부와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윤핵관의 이 제보로는 진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가까운 사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사모 머리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윤핵관들의 추측이라는 거죠. 이거는 사모가 우리 마치 개 사과 때처럼 이 뭔가 이 멸공에 숟가락을 얹어라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사모머리에서 나왔거나 그 30대 핵심 참모라고 부르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치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 주변 사람들 누군진 모르지만 문고리 권력들 누군가의 아이디어다. 대박. 그렇죠. 그러니까 이따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지금 여러분 전제하고 보실 게 뭐냐면은 열린공감TV 보도와 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저렇게 이들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한 거 맞죠? 야매로 야매로. 네. 야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사적으로 네. 사적으로 그리고 순화시켜 얘기하지 야매라고 그치. 야부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늘 MSG 많이 치신다. 이 기본적으로 지금 김건희 씨가 윤석열 머리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지. 이게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세상에. 뭐냐면 이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어떤 그 인력 풀 안에서 두 분이 만난 거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가. 근데 이 삼부토건의 권력 체계를 보면 삼부토건의 회장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개인 행사에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이 권력의 가장 총애를 받던 사람이 김건희 씨였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뭐 2004년까지는 양재택 검사가 거의 잡무를 처리하는 이런 정도의 급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레벨로서 보면은 더 차이가 나는 그런 등급이었는데 이제 당시에 선물 명단 이런 걸 보면 김건희 씨는 있고 또 김건희 씨의 모친도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윤석열 씨는 아예 관리 대상에도 없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양재택 검사 이후로 이제 윤 후보가 이제 어떤 그런 실무를 맡게 되고 결국 실무라고 하는 거면 이제 김건희 씨의 뒤를 봐주는 어떤 사법 관련해서 윤석열 그렇죠. 후보가.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 세계 삼부토건의 세계 안에서는 둘이 동급이라고 과연 볼 수가 없는 그 세계 안에서는 그렇죠. 오히려 그런데 둘이 결혼하지 않았으면 성탐락 의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그런 설이 어떻게 보면 이 삼부토건이라는 배경에서 이해하다 보면 그게 왜 그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지가 이해가 되죠. 의혹입니다. 의혹. 네,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전 그분이 사퇴하기 전까지 윤 후보 쪽 캠프가 일단 3개였다고 해요. 공식적인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던 캠프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위원회.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직접 이끌던 이마빌딩 캠프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이마빌딩 캠프가 있었고 세 번째가 서초동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비선 캠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3개 중에 어디가 힘이 제일 세냐?
마지막 비선 캠프가 가장 힘이 셌다고 하는 비선은 거죠. 항상 비선이 제일 세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 추석 무렵에 김건희 씨가 등판을 하려고 영상까지 준비를 했다고 해요. 아이고야. 비선 캠프 쪽에서 서초동에서 준비를 한 거죠. 네. 근데 이 영상을 마지막에 이제 이마빌딩 캠프에서 보면서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서 보면서 이거 나가면 안 된다. 이거 보류 이렇게 판정이 난 거죠. 아, 이마빌딩에서 보류. 그런데 이마빌딩에서 보류 판정을 내렸더니 관련한 5명이 다 잘려? 그쪽 이야기로 말하면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이 김건희 씨한테 완전히 찍힌 거죠. 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문제가 되고 그 뒤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이 일 이후로 여사님, 그러니까 김건희 씨 하는 일에 반기를 들 수가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야 이렇게 된 거네요. 그 메이아가 됐어요. 진짜. 왜야? 대박. 그러니까 김건희가 작년 9월에 이렇게 화려하게 딱 등장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어떤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실 데뷔 동영상을 만들었죠. 근데 데뷔 대박이다. 동영상을 임하빌딩 윤석열 캠프에서 보고 뭐야, 어떻게 이거 만들었을까? 윤핵관들이 보고 이거 뭐야 이거 궁금하다. 안 돼, 이거 안 돼. 나오면 안 돼. 이랬던 거지. 또 그때 또 이마빌딩에서도 안 된다 경선식이었어요. 그랬으면 김종인 위원장이 봤으면 대노하셨겠네요.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이 인간 한 5명 됐거든요. 5명이 다 그냥 완전히 찍혀가지고 우리 여사님한테 아주 뭐 그냥 내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 그거 보류했다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러브레터라고 부르는 그 기자회견 당시에 캠프 쪽에서도 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 5명 꼴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캠프에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대박이네. 아니되옵니다 하면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 캠프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 줄 알았겠지만 사실 그 캠프에 얼마나 선수들이 많습니까? 선거를 그쵸. 많이 치르고 그래도 그런데도 이상해.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나갔다라는 거면 결국에는 이 사람을 스탑시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손가락 왕자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웃었었는데 미스터리가 가슴 풀리네요, 아프게. 여러 가지로. 대선 후보가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온 이게 지금 당시 이웃주민이 나한테 이렇게 힘내라고 하면서 써줬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써줬다라고 얘기해서 뭐 손을 씻었네 안 씻었네 무슨 뭐 소독액만 쓰네 별 얘기가 다 나왔었잖아요. 또 그 집 근처 어떤 할머니 지지자가 이거 왕자 써서 지지자가 예. 그걸 지울 수가 없었다 이랬잖아요. 아니 왜 못 지워? 그렇죠. 그 안 지운 게 이상한 거였죠. 네. 어쨌든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윤핵관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그거 아무래도 김건희 씨 사모님 쪽에서 쓴 것 같다. 윤핵관들 녹취록에 이거 쓴 건 사모님 쪽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여사님이? 여사님이 쓰셨다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분들의 한탄은 이거예요. 그래 사모님이 썼다고 치자. 사모님은 우리 능력 바뀌니까. 근데 안 지우는 후보가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한탄을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 후보 애처가, 쪽이 애처가. 미신과 관련해서는 좀 그루밍? 비슷한 걸 당한 게 아니냐. 그쪽으로는 아예 말을 못한다. 이런 한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경처가 이 정도면 경처가 아니에요. 경처가 아니지. 이 정도면 거의 그럼 뭐 뭐죠? 아내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단해. 캠프에서 좀 이상한 행위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사람을 의심하면 됩니다. 출처. 개사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최근에 그 멸치 사건. 멸치. 이따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달파 멸치. 예. 이것도 역시 저는 뭐 김건희 씨라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지금 나온 얘기가 이제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거죠. 열라면이 들어있었어요. 열린공감 TV의 열 아니냐. 열린공감의 콩. 웃으면서 이게 약간 여러 가지 다중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 내 근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비선 실세 캠프. 그러니까 이제 서초동 캠프 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캠프 내에서 자기들끼리 주요 요직에 대해서 청와대 들어가면 너 어디 뭐 너 어디 하면서 다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거든요, 이거. 근데 이 비선 캠프 내 구성이 어떻게 되냐? 무속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지금 2명 정도 드러났거든요. 한 명은 캠프가? 한 명은 우리가 관련 있는 무속인으로 천공스승 나왔었고 네. 두 번째로 뭐 건진법사 이런 분들 나왔었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속인이 한 5명 이상 영향을 주는 무속인들이 있다고 해요. 그럼 결국엔 이건 무속인 그룹이 아닌가. 미쳤네. 그래서 이 무속인들을 비롯해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김건희 씨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어떤 정치 전문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다. 대단하다. 이 무속인들이 김건희 씨의 눈과 귀를 다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우리 기자회견 당시 러브레터 읽은 그 당시에 온몸에 부적을 붙이고 등장했다. 온몸에 김건희 곳곳에 씨가 붙이고 부적을. 부적을 붙이고 그 옷 안에 숨기고 까만색 옷 입었으니까 사실 뭐 티는 안 나겠다, 그죠? 이게 지금 이 윤핵관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뭐 공천권 행사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TK 같이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그런 완전한 지지율을 받고 있는 옛날에 경상도 어떤 지역에
지역에서는 그쪽 당 후보였는데 선거운동 도중에 돌아가셨어. 그럼 어떻게 당선이 됐어. 아, 진짜요? 그 선거운동 안 하고도 당선이 된 거지. 그쵸. 그런 그러니까 경우 있었습니다. 공천이 곧 당선인 뭐 그런 쪽에 사모가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 꽂을 거다 이런 이야기 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 주변에서 아무도 물러나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 눈에 들어야지 어디든 한 자리 받을 거니까. 사실- 아까 3만 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은 사실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원래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지금 김건희 씨가 이 정도 이야기를 지금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청와대 들어갈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최순실 2탄 또는 최순실 업그레이드 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우리- 곡성처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런 얘기가 만약에 반만이라도 들렸다 그러면 이제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거는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안 될 경우에 윤석열 씨 그 뒤에 예상대로 행보를 한다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거고 당을 만들려고 그쵸, 할 거고. 당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은 그게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고 김건희 씨의 영향력이 끼친다는 거는 김건희 씨 주변에 지금 둘러싸여 있는 무속인을 비롯한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김용민이가 이제 대선 후보에 나갔다고 네. 칩시다. 그리고 제 아내도 이제 검증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정연주 씨라고. 네. 성함 밝히시는 거야? 정연주 이름 너무 씨. 예쁘신데? 네? 뭐가 이뻐? 정연주. 연주. 현주. 현주. 현주야? 현주도 이쁜데? 네, 이쁘잖아. 검은 현자의 구슬을 줬죠. 김용민보다 훨씬 낫거든요. 아, 김용민이 네. 아니고 뭐, 김용민보다 더 좋아야죠. 예, 아, 근데, 약간 청초한 이름이야. 근데 이제 검증받고. 제 아내가 네. 과거에 막 돌아다니면서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했어.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여러 비위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뭐 네.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그런 게 이제 만약에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 다 드러났어. 네. 사실이야. 이거 뭐 빼박이야. 응.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선거 캠프라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뭐 후보 사퇴를 하든지 그게 어렵다면 아내가 아니, 후보 사태는 어렵지. 내가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원천 봉쇄를 해야지. 원천 봉쇄가 아니라 정도는 이렇습니다. 아니, 뒤집어서 얘기해봅시다. 김혜경 여사가 만약에 그랬다고 치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뭐 처벌받으라고 했겠죠. 그렇죠. 조사받았겠지. 그겁니다. 네. 조사받아라. 처벌받아라. 그리고 구속도 감수하게. 아니, 그렇죠. 구속될 사안이 아니라 할지라도 후보가 살려면은 그래야죠. 당신이 감옥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실 해야 된다고. 네.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왜냐면 그래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그럼요. 아, 부인을 좀 잘못 만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은 괜찮네 뭐. 법앞에는 굉장히 정상성을 갖고 있구나. 네, 정상성.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완전히 이걸 뭉치려고 하고 사과도 안 하고 회피하고 뭐 이런다? 이런 거면은 굉장히 그건 이상하잖아요. 공범이야, 공범. 그렇죠. 공범인데도 그 후보도 그냥 가만히 있고 후보는 도리어 또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준석이하고 싸웠을 때 그 선대위 해체했을 때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아내한테 내가 달래고 있다. 처벌받을 일 아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후배 검사들한테 야 우리 마누라 처벌하지 마. 아무 일도 없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제 아내가 뭐 여러모로 참 많이 부족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데미지 난 게 회복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예 드러내놓고 잘못 없다. 형사처벌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부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근데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씨와 그 최순자 씨인가? 엄마. 최순실. 아, 최순실. 아니, 또 엄마 있잖아. 윤석열 김건희 후보의- 씨 어머니. 최은순 지금 죄송해요. 최순실. 최은순이라고 했어. 최은순 죄송해요. 아, 최은순. 장모님 기분 나쁘시겠다. 네. 그 나름대로 악명이라도 유명인데 성을 막 바꿔 이름도 잘 모르고. 최은순. 역시 오윤혜 씨 앞에서는 다 굴욕입니다. 이분들 대한민국 법 앞에서는 평등할 수 없는 겁니까? 조사받고 처벌받은 거 볼 수 없는 겁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한두 하나 개가 구상한 아닌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김용민 TV 시청자분들 설맞이 선물을 오. 네. 하나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라디오 드라마예요. 아. 라디오 드라마. 그래서 특별 기획. 특별 기획 라디오 드라마. 네. 제목은 제목. 아크로비스타.
아크로비스타. 예. 혹은 아니면은 멸치 국물, 멸치 조림 국물 네.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국물도 없어로 네, 들리는데. 그래요. 조림용 멸치로 국물을 내면 어떨까? 네. 그게 궁금합니다. 조림용 멸치로 국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긴 멸치 나오죠. 조림이라는 게 뭐.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건지느라 죽습니다. 아, 그렇지. 예. 그 예전에 제 아는 어떤 친구가 뿌셔를 실제로 라면으로 끓여 먹고. 맛없어요. 어떻게 됐대요? 으악! 맛이 먹는데. 약간. 저기 예전에 이수근 씨가 그거 있었잖아요. 치킨 먹고 남은 뼈로 네. 닭육수를 해가지고. 근데 그죠. 먹을만 했다며. 그러니까 처벌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 왜 맞아. 동문서답하시죠? 아, 오늘따라 동문서답이 아니라 네. 네. 재밌게 좀 이야기를 네. 풀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말이죠. 아니, 서희가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검찰총장이야. 어쩌라고. 근데 우리 장모는 저렇게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니까요. 내 아내는 저렇게 주가 조작에다가, 난리 주가 났지. 조작이 사실은 정말 엄청 사람을 중범죄잖아요. 때리고 상처 입히고 뭐 이런 거 외에 화이트 칼라가 할 수 있는 범죄 중에 최악의 범죄가 주가 조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사기치고, 경제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거니까요. 그렇지. 사기치고, 네. 주가 조작하고, 경력 위조하고, 아니, 또 게다가 자신이 허위 표창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집어넣어 버렸는데, 자기 상사의 부인을 감옥에 넣었는데, 아니, 그래도 그 자기 부인은 또 지금 허위 경력서로 네. 그동안 그야말로 특혜를 입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이거 봐서는, 네.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약점 잡힌 거예요, 약점 잡힌 거. 그럼 처벌 안 받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위가 장모한테 약점 잡히고, 사위가 장모한테. 남편이 부인한테 약점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다른 추측을 좀 해보자면 네. 아까 이 무속인 그룹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앞날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뭔가 한 번은 맞췄던 경력이 있는 거예요.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결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에 그 조언 그룹 5명이라고 했어요, 무속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그 사람들이 해준 뭔가가 한 번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은 아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해주는 얘기를 거부할 수 없게 된 거지.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김건희 씨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무속인 쪽에서 얼굴을 드러내면 뭐 기운이 나간다. 그러니까 최대한 숨어 있어라라는 설이 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런 설이 진짜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러브레터 읽으면서 이거 봐라. 이거는 편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굴을 드러내지 드러내지 말라 말라 지지율이 그랬는데. 떨어진 거다. 역시 우리 스님, 우리 뭐 법사님, 뭐 우리 얘기를 스승님 말이 들었어야 된다. 맞다.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무속인들과 관련된 뭔가를 맞추는 과거에 뭔가가 있었던 거죠. 있었겠죠. 아까 이제 어느 순간에 네. 또 이렇게 하라. 근데 했더니 검찰총장이 됐어. 된 거야. 아주 중요한 결정이 됐어. 그렇지. 뭐 그래서 완전히 빨려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검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아이고, JMS 그 그룹 보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그렇지. 있어요. 명문대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학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약점이 있다고 본다. 아니, 제가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면은 윤석열 씨의 이해가 아니고 저라고 합시다. 저. 네. 김용민 씨 예를 김용민 들어보겠습니다. 씨가 이제 우리 장모님이 이제 사업체를 하세요. 회사를. 이 장모님 사업체 이 법인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법인카드로 막 긁고 다니면서 이걸 썼어. 술 마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면은 나는 이제 검사 때부터 그랬으니까 이거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아니 윤석열 이해가 아닙니다. 김용민의 이해가 될 수 있다. 김용민이 모든 법인카드. 그렇지. 모든 그런 약점이 잡힐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완전히 입만 열면 내가 입만 뻥끗하면은 너는 완전히 날아갈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꼼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네, 그렇지.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어온 게 된 아닙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찌되었든 윤석열 씨를 포장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포장해 주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시네. 되게 저기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이 약점이 잡히는 과정이 그래, 프로세스가. 그래서 지금 저희 평화나무가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는 교인들, 이제 말하자면은 대신에 싸워주고 또 뭐 치유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유형이 비슷해. 아, 그래요? 목사들이, 나쁜 목사들이 어떤 저게 있냐면은 약점을 다 교회 지도자들한테 뭐 리더 이런 사람들한테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해성사처럼. 심지어는 부부 관계까지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 그런 의미에서 김용민은 자신 있습니다. 부부 관계 자체가 없습니다. 아. 부부 관계 자체가 없어요. 예. 섹스리스? 아이 뭐 제가 너무 그것까지는 슬프네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가 좀 새해에는 저는 있기를.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가스라이팅 될 수가 없어요. 약점이 없어 기본적으로. 근데 하여튼 뭐 네. 그런 약점이다. 약점들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네. 믿는 사람이니까 약점을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약점을 다 착착모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리더와 목사한테 네.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점이었든 가스라이팅이었든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윤석열 씨가 김건희 씨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윤핵관들의 한탄을 들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추측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윤석열 캠프 내에서 윤석열 씨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한탄하는 내용이 지금 녹취된 게 방송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김건희 씨는 누구의 통제도 받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그 김건희 씨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무당들, 그리고 무속인들과 친오빠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나와서 우리 동생은 뭐 술도 한 잔 못한다라고 했던 그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그 두 그룹 말고는 김건희 씨를 통제할 수 없는 그룹 같다라는 게 윤석열 씨 후보 캠프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두 번째 한탄은 뭐냐면 언론에 대해서 한탄한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언론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거 진짜 많이 치러봤지만 이렇게 홍보나 언론을 이해 못하는 후보를 처음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작년 10월 8일에 구인사라는 절에 방문을 했는데 구인사. 이제 절에 방문을 했으니까 이제 불교 방송 쪽에서 인터뷰를 잡은 거죠. 그래서 방문한 소감이 뭔지, 그리고 불교 신자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교계에서 홍보를 해줄 만한 자리를 마련해 준 건데 그렇죠. 수행팀 쪽에서 엄청 화를 냈다는 거예요. 후보님 이런 거 싫어하는데 왜 잡냐, 공보팀한테. 공보팀한테 이런 거 좀 일정 마음대로 잡지 마라. 그래서 막 화를 냈다는 거죠. 공보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언론 노출을 많이 시키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이게 지금 불교 신자들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언론을 접촉하고 나면 이제 극도의 피로감과 예민함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수행팀 쪽에서는 이걸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고, 공보팀은 당황하는 거죠. 그렇지. 수행팀은 우리 후보님의 심기 경호를 또 담당하기 때문에 후보님이 싫어하면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수행팀의 역할이죠. 대기업 회장님들이 이렇잖아요. 네. 수행팀하고 지근거리는 가까운데 공보팀하고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하는 의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싶고 수행팀들은 이 회장님 심기 때문에 못하게 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렇게 행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론도 아니었고 그냥 덕담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멘트 잘 자체를 준비해야죠. 그 자체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언론에 대한 어떤 깊이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싫어하는가 우리가 모두 다 알 법하지만 또 한 가지를 생각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평생 기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는가. 평생 검찰에서 검찰 기자들만 상대했을 거예요. 그럼 보통 뭐 술자리에서 폭탄주 마시면서 뭐 수사 키워드 같은 거 이렇게 몇 마디 던져주면 또는 흘려주면 기자들이 이렇게 잘 알아서 이렇게 써주고, 검찰 입장에서 이렇게 마사지해서 써주면서 이 흘려주는 검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까지 적극적으로 기자들이 막 대변해주는 그런 식의 언론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적당히 얘기하면 알아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과 이 검찰총장은 다르죠. 이거를 실감하고 나서는 극도의 언론 기피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후보자가 되고 나서는 술자리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멀쩡한 정신에 해야 되는 거, 공식적인 상황에서 얘기해야 되고 또 준비된 원고도 없이 들어오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용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이런데 브리핑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언론 기피증과 울렁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 울렁증. 그렇게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와요. 이게 지금 윤핵관 쪽에서 답답해. 나오고 있는 속이 터진다. 언론을 이렇게 진짜 모르는 터지겠네. 후보가 있냐. 속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국민의힘이 2016년 이후로 거의 모든 선거에서 다 졌어요. 작년에 4.7 보궐선거 빼고. 네. 그러면서 사람 떠났고 돈 떠났고 정부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윤석열 전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홍홍홍 계셨죠. 홍홍홍. 홍도 뭐 윤석열이 대두되기 전만 해도 그냥 짜그라들고 뭐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처럼 비춰졌는데 아예 못 들어왔잖아요, 당 안에. 그렇지.
그 윤석열이 이제 사실은 그래서 꼬아온 거 아닙니까? 민주진영한테서. 그렇죠. 네, 꼬아온 건데, 사람이 없으니까 입당 6개월 된 사람을 지금 대선 후보로 세운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26년 된 홍준표 의원을 저렇게 아웃시키고,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거는 그만큼 그 당의 상황이 궁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충격적인 내용은 이재명 캠프 쪽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윤핵관들이. 아니, 지금 심지어 언론이 윤핵에 우호적인데도 만나려고를 안 한다. 언론으로 뭘 하려고를 안 한다. 뭐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이재명 후보는 싫어하는 조선에도 나오고 인터뷰를 다 하고 그런데 우리 후보는 조선 인터뷰도 피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실시간으로 SNS 소통 많이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직접 쓰시는 분이고 또 그쪽으로 계속 소통해 오셨고 그 일을 할 때부터 경기도지사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렸던데 윤석열 씨가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6글자 자기 SNS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자극적인 한마디씩만 올리고 있는데 뭐 병사 월급 2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가 낸 병사 월급 200만 원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 설명하는 그 과정이 없어요. 그 예전에 이재명 후보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기 때문에 왜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어디서부터 추진하고 어디서부터 재원 마련할지가 쭉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뭐 하자는 건지 던져놓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6가지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심평론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주서들은 15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서들은 15년에 이걸 돌려보면 첫 번째, 아까 캠프가 외부에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의도에 없는 것 같다. 우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엄청 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들도 참 힘들었겠어요.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고 있으나. 보이는데 이현경 씨가 얘기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3월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저렇게 세우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상황이면 우선 불교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캠프에 있는 사람이면 뭐 저는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불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불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대로 집안의 불자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절에 가지 않지만 우리 어머니가 1년에 서너 번 연등 달아요 하면 그 집은 그냥 불자 집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민심이 저변에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4분의 1 정도가 불자예요. 그럼 불교계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여파가 큰지를 인지를 했으면 메시지 팀장이 메시지를 그날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계 가서 한마디 한 게 일파만파 퍼지면서 막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1번이에요. 이거는 안철수 후보가 초보 때도 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 기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남 얘기한 거지. 그렇죠. 남 얘기했으니까 뭐 기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 남을 기자들이 딥답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 때. 그런데 이제 자기를 딥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네. 답답하네요. 그래요. 이런 가운데 답답한 이제 마음. 김건희 씨의 녹취가 이제 일요일에 일요일에 나와요. 이번 주 공개가 일요일? 됩니다.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나올 거예요. 일요일에? 나오는데 지금 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뭐 김건희 씨 발언이라고 해서 좀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열린공감TV에서 마무리 부분에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를 부르는 호칭이 예전에는 윤 총장, 윤 총장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윤 총장님도 아니고 윤 총장. 윤 총장이 자기 남편을요? 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성렬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지금 이 녹취록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남편 내 남편도 아니고 뭐 윤석열 후보, 윤석열 씨도 아니고. 자, 여기서 그럼 잠시 남편한테 뭐라고 부르죠? 저는 오빠, 여보. 이렇게. 저도 오빠, 여보. 저도 오빠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림을 당하십니까? 지금? 용민아? 우리가 있죠. 정해주 씨. 현재 씨가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 정도는 아니시고. 용민 씨? 여보라고도 하고. 여보라고도 하고. 이 화상아 아빠. 화상 아닙니다. 네, 아닌데. 문자 저장 뭘로 돼 있어요? 문자 저장 뭘로 돼 있어요? 현주 씨 문자 저장. 나는 뭐든지 다 사람 이름.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성함 석자 이렇게 딱 집어넣는데. 아버님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사랑으로 돼 있는 거야.
나는 현주 씨가 바꿨어요, 현주 씨가. 현주 씨가 바꾼 거야, 현주 씨가. 내 나는 바꾼 적이 사랑.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 핸드폰에, 저장할 때 그렇죠. 하트 하나 넣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는 저희 남편한테 제가 팅커벨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나의 팅커벨. 와, 세상에. 어려웠죠? 왜 아니, 좋습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좋아요. 네. 저는 아주 짧은 제가 시걸마 아니겠습니까? 하나만. MBC 보도와 관련해서. 어. 예. 자, 이제 방송이 될 텐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방송 못 나가게 조치를 취한다 조치를 그래요. 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고소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도 아마 할 것도 같고요. 그럴 만한 내용입니다. 입꼬리가 계속 올라가시는 게.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양쪽이 다 올라가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게 무슨 개인의 사적 대화도 아니고요. 네. 아니, 기자하고 대통령 후보 부인하고 통화하는 게 어떻게 사적 대화입니까? 평소에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화 내용들이 하나같이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그런 내용들입니다. 7시간 동안 대화 나눈 거라고 하니 너무 긴 거,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죠? 7시간 내내 통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계속 요약해서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방송 보도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네, 아. 기가 막히고 저는 한 가지 좀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시청 가이드라인을 좀 시청 드리고 가이드라인? 싶습니다. 예. 뭐냐면은 충분하셔다. 우리 국민들이 왜 탄핵을 외쳤을 때 박근혜에 대해서 네. 촛불 들었을 때 우리가 외쳤던 여러 가지 그 구호, 기치 중에 하나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우리가 박근혜한테 대통령 권력을 위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박근혜 씨한테 표를 준 적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으로서 합당하게 그 권력을 선출된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 권력을 누군가가 나눠 가진 정도가 아니라 비선이 지가 다 행사했다? 네. 대통령은 대똥. 놔또나 처먹고 말이죠. 나 또.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데 대통령이 뭔가 좀 아이디어를 내니까 놔또나 드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최순실이가. 대단하네. 자, 우리가 그 시대를 보냈습니다. 영원히 박물관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제2의 최순실이 나타났고 제2의 박근혜가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너무 많이 얘기했다. 아니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 하늘이 우리에게 정말 기회를 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미리 알게 된 대선 건. 전에 이걸 감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않고 묵살하고 그냥 이런저런 여러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네.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은 네. 이러면 안 된다. 진짜 홍준표 씨가 했던 말대로 천공 스승이 네. 국사가 될 수가 있어요. 국사. 국가 책사. 그렇지. 신돈이 출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신돈이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출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그렇지 막아주세요, 않습니까? 좀. PD님께서. 그게 얼마나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관점으로 봅시다. 네. 제2의 최순실이 출연할 일인지 아닌지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을 좀 잘 봐주시고요. 예. 이번 주 일요일에 방송할 때 우리 귤을 까먹으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낫또를 먹으면서. 네네. 어디까지 공개가 될지 모르겠고 또 네. 어떤 뉘앙스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듣고 보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걸 그래요?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은 기대하도록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11월부터 이동영 씨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그 스피커들이 12월 중순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했는데 한 달이 미뤄졌습니다. 누가요? 누가 나와요? 이번 녹취록이. 아, 근데 한 달이 지나서 녹취록이. 이제 1월 16일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일요일 몇 시에 어디서 나오는 거죠? MBC의 8시 이때, 저녁 8시 때. 저녁 8시 MBC입니다, 여러분. 네, MBC에서 이제 방송이 되는데, 네. 여하간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달이 미뤄졌고요. 또 원래 사실 지난주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또 한 주 미뤄졌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겠죠.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는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정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였다. 라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 방송을 네. 우리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여론조사가 아까 지금 오윤혜 씨가 말한 것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내부 고발 녹취록이 나왔다? 내부에서는 이미 포기하는 사람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윤석열 후보 캠프가 김건희 씨의 입김으로 작동하고 또 김건희 씨가 무속인들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허탈감을 느끼는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꽤 얘기예요. 이탈하고 있다고 해요. 정상이라면 이탈해야죠.
네. 제정신으로 읽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해리 농장의 서귀포 조생 감귤입니다. 아, 바로 광고로 갑니까? 아, 좋습니다. 일요일에 여러분들께서 MBC 8시인가? 8시 때. 8시 때. 뉴스데스크 끝나고. 뉴스데스크 아마 뉴스데스크에서 일부 요약된 내용이 방송될 수 있어요. 뒤쪽에 이제 리포터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드시면 되겠네요. 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이죠. 제주도의 조생 노지 감귤을 김용민닷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저 이거 사서 먹었거든요. 그래요. 맛있죠. 지금도 저희 집에 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조생귤이란 귤 중에서 다른 귤보다 빨리 익어서 일찍 수확하는 맞아요. 귤을 의미하고요. 노지 감귤은 제주의 돌밭에서 자란 감귤을 의미합니다. 김용민 TV에 소개된 후에 구매 후기 칭찬 일색인 제품입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리 농장 감귤은 화학 약품으로 강제 착색 안 합니다. 다 익은 감귤만 정말 다 익었더라고요. 수확해서 배송하고요. 미리 따놓고 후숙 작업하지도 않습니다. 잘 익은 감귤만 보내드려서 아주 맛있습니다. 가격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무려 10kg에 25,900원. 5kg 아닙니다. 근데 실제 중량은 11kg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배송하는 과정 중에 파손될 수가 있어서 더 몇 개를 미리 더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해리 농장의 새콤달콤 서귀포 조생 감귤 압도적인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재고 얼마 없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조생 감귤. 제주도 정말 천혜의 그 제주입니다. 이 감귤만으로도 제주도는 정말 너무나. 이 마트에서도 사실 제주 감귤 엄청 많잖아요. 귤은 다 서귀포. 제주 감귤이라고 하죠. 네, 근데 진짜 맛이 여기가 너무 다른 게 새콤 달콤 맛이 너무 진해요.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거는 맛이 나다가 말아. 후숙하듯이 달아도 기분 나쁘게 단 맛이 네, 들어요. 밍밍해. 네. 밍밍해. 근데 이거는 진짜 맛이 확실합니다. 아, 귤이다. 아, 비타민. 그래서 진짜 그때 여기서 시식하고 너무 맛이 좋아가지고. 특히 마트에서는 5kg가 거의 15,000원 정도 하는데 맞아요. 10kg에 지금 25,900원이거든요. 진짜 싼 거예요. 네. 요즘 맛있다고 하는 귤들은 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더라고요. 요즘 딸기가 비싼데 예. 귤로 비타민 그럼. 태우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겨울에 낮에 좀 졸립다 하시면은 귤 한두 개만 까드셔 보세요. 그러면 아주 진짜 아주 그냥 뭐 이게 돌아요. 뭔가 엔돌핀이 돌고 뭐 비타민도 돌고 뭐. 그 한국에서 자라는 과일들 중에 네. 내 땅에서 자란 게 내 몸에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이 한 가지면 그 좋은 과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 사과도 그냥 달기만 하면 그건 몸에 좋은 과일이 아니고 그치. 여러 가지 맛, 그러니까 새콤한 맛이 조금 비쳐야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좋다. 귤도 그냥 달기만 한 것보다 이게 새콤한 맛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여러 가지 성분으로 아이고. 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신 걸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피부가 저렇게 저는 진짜 탱탱하신 거야. 미친 듯이 신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신걸 좋아하세요? 너무 귤이 그냥 밍밍하게 달기만 한 거는 맞아요.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맨날 한라봉이라든지 천혜향을 먹었는데 이 귤은 새콤 달콤을 다 맛보고 아, 그러니까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습니다. 두 개가 적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노지의 감귤이 이렇게 자라면 여러 가지를 걔가 이겨내며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이 된 성분이 많다고 하니까 요즘에 면역력 높이는데 가장 확실한 게 비타민C라고 해서 이제 비타민들 많이 드시는데 제철 과일. 네, 이렇게 드시면 아이들한테도 좋고 맞아요.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바람을 많이 견뎌야 타졌습니다.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노지에서 자란 귤들이 풍파를 다 겪으면서 이게 자란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도 그러니까요. 면역력도 좋은 거예요. 여기 낑깡 냄새 나네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후숙하면 냄새가 안 맞아요. 나거든요. 맞아요. 후숙하면 후숙하면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귤향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엄지손가락 넣었을 때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나야 되는데 냄새가 엄청 나요. 낑깡 냄새 진짜 많이 나요. 진짜 가격도 맛있어요. 합리적이어서 맛있다고 인증된 거를 직접 시켜서 드시는 게 왜냐면 마트에서 사면 뭐 아니면 도예요. 맞아요. 운 좋으면 맛있는 거 그쵸. 걸리는데 운 나쁘면 진짜 먹는 돈 내내 버릴 아깝잖아요. 수도 없고 한 상자를 보통 한 상자 사잖아요. 네. 귤은 또 다 먹을 때까지 계속. 결국엔 엄마들이 다 먹는다고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자를 사올 때 저희 남편한테 항상 뭐라고 하죠. 예. 맛있는 걸로 맛있는 걸로 시켜서 드시기 사오라. 바랍니다.